이곳은 나이 들어가는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 마음 사색입니다. 오늘은 아픈 몸을 다스리는 철학 처방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가 불편한지부터 살피게 됩니다. 무릎이 뻐근하거나 허리가 결립니다. 예전처럼 한 번에 일어나지지 않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며칠 전엔 계단을 올라가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숨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고 예전처럼 가볍게 오르지 못하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내 몸의 시대가 바뀌었구나. 아픈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건 아픈 몸을 바라보는 제 마음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더 관리했어야 했는데. 자책과 초조함이 함께 올라옵니다. 몸이 아프니 마음이 더 늙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다고.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외롭게 느껴집니다. 주변은 멀쩡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느린지. 비교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비교가 됩니다. 밤이 되면 더 두렵습니다. 몸이 더 아파질까봐, 누군가에게 짐이 될까봐.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픈 몸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삶일까? 아니면 그냥 버티는 것일까?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평생 건강을 염려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느껴진다. 젊을 때는 이 말이 과장처럼 들렸습니다. 건강은 그저 있는 것이었고 특별히 신경 쓸 일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성취였고 관계였고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몸 상태가 하루를 결정합니다. 몸이 괜찮으면 하루가 가볍고 몸이 불편하면 모든 것이 무겁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어도 몸이 아프면 기쁨이 반감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면 그저 부담스러울 뿐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건강을 잃고 나서야 보입니다. 아침에 혼자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계단을 오를 수 있다는 것, 밤에 편히 잠들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잃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아픈 몸은 불행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다시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무엇을 소홀히 했는지 몸이 말해줍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외부 조건보다 몸과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 재산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관계가 좋아도 몸이 아프면 그 모든 것이 무색해집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몸이 편안하면 하루를 견딜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외부를 향해 살아왔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몸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게 됩니다. 외부가 아무리 좋아도 몸이 무너지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집이 있어도 누워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고 돈이 있어도 쓸 기력이 없으면 무슨 의미인가요? 실제로 하루의 질을 결정하는 건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몸이 어떤 상태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통증 없이 움직일 수 있는지, 밥을 먹고 소화가 잘 되는지, 밤에 편히 잠들 수 있는지. 이런 사소한 것들이 실은 전부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무언가를 더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몸으로 오늘을 무사히 보내는 데 있습니다. 큰 계획이나 목표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편안하게 견디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평온을 얻는다. 우리는 자꾸 아픈 몸을 부정하려 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예전처럼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거칠어집니다. 몸은 변했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부정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지금 이 몸이 내 몸입니다. 예전과 다르다는 것, 불편하다는 것, 아프다는 것.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다스림의 시작입니다. 한계를 인정한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멀리 걸을 수는 없지만 천천히 가까이는 걸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 수는 없지만 가벼운 것은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삶은 줄어드는 대신 비로소 손에 잡히는 크기가 됩니다. 억지로 예전처럼 살려고 하면 몸도 마음도 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몸의 속도로 살아가면 고요해집니다. 느리지만 꾸준히, 작지만 확실하게. 그런 삶이 가능해집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냉정합니다.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냉정함 속에 진실이 있습니다. 아픈 몸을 외면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마주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주함이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일이라고. 몸의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조용히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하루를 시작할 때 몸 상태부터 살피게 되지 않으시나요?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괜찮을지부터 생각하게 되지 않으신가요? 예전처럼 안 되는 몸을 보며 괜히 마음까지 다치지 않으셨나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에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지 않으신가요? 병원에 갈 때마다 또 뭔가 발견되진 않을까 두려우신가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유독 길게 느껴지시나요?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설쳐본 적 있으신가요? 베개를 바꿔보고 자세를 바꿔보지만 편한 자리를 찾기 어려우신가요? 아픈 몸을 적처럼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이 몸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한 적은 없으신가요?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되시나요? 아프다고 말하면 걱정시킬 것 같고 안 아픈 척하자니 혼자 견디기 힘드시고 그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리시나요? 요즘 웃는 일이 줄지 않았나요? 예전엔 작은 일에도 즐거웠는데 이제는 기쁨이 잘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럼에도 어느 순간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느리지만 내 속도로, 불편하지만 내 방식으로 살아가면 된다고. 포기가 아니라 수용이라고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혼자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받아들이라고 말했다면 니체는 그 다음을 묻습니다. 그 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19세기 독일의 또 다른 철학자 니체는 평생 병약했던 사람입니다. 두통과 위장병으로 고통받았고 결국 정신까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 속에서도 삶을 긍정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몸은 위대한 이성이다. 우리는 평생 머리로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몸은 그저 머리의 명령을 따르는 도구였습니다. 일을 하고 목표를 이루고 성과를 내는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반대로 말합니다. 몸이 바로 이성이라고. 몸은 우리의 경험을 기록하는 장소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겪어온 아픔이, 견뎌온 시간이 전부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속일 수 있어도 몸은 정직합니다. 무릎이 아픈 건 그만큼 많이 걸어왔다는 뜻입니다. 허리가 굽은 건 그만큼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손이 거친 건 그만큼 많은 일을 해왔다는 뜻입니다. 몸의 모든 상처와 주름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언어입니다. 쉬라는 신호이고 돌아보라는 요청이고 천천히 가라는 충고입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으면 몸은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처음엔 속삭이듯 알려주지만 무시하면 결국 비명을 지릅니다. 아픈 몸을 원망하는 대신 몸의 언어를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렇게 몸과 대화할 때 비로소 몸을 이해하게 됩니다. 몸은 적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친구입니다. 니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인간을 깊게 만든다. 젊었을 때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있었더라도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때의 삶은 표면적이었습니다. 빠르고 가볍고 화려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깊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픔은 삶을 느리게 만듭니다. 멈추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그렇게 삶은 깊어집니다. 속도는 줄었지만 밀도는 높아집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은 다릅니다. 타인의 아픔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위로를 던지지 않습니다. 괜찮아질 거라는 말도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줄 수 있습니다. 침묵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아픔을 아는 사람만이 가진 깊이입니다. 고통은 삶을 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선을 낮추고 마음을 깊게 합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작은 것의 소중함, 평범한 것의 고마움, 당연한 것의 기적. 고통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들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것, 따뜻한 물 한 잔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것, 편히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선물입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던 선물들입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압니다. 니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파괴하지 않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잘못 이해합니다. 고통을 이겨내고 강해지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악을 쓰고 참고 버티라는 의미로 듣습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한 강함은 힘이 세지는 게 아닙니다. 성숙해진다는 뜻입니다.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예전의 나로는 살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법을 배운다는 뜻입니다. 고통의 목적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빨리 달리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천천히 걷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많이 하는 법이 아니라 덜해도 괜찮다는 걸 배우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낮은 곳에 머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픈 몸은 삶의 속도를 바꿉니다. 억지로 속도를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가능하다면 몸의 속도를 따라가 보셔도 괜찮습니다. 느리지만 그 느림 속에 여유가 생깁니다.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 성찰이 생깁니다. 제한이 있지만 그 제한 속에서 본질이 보입니다. 고통이 우리를 파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더 겸손하게, 더 섬세하게, 더 깊이 사는 사람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적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것이 고통이 주는 선물입니다. 니체의 철학은 위로가 아닙니다. 격려도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말합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고. 고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나이가 들면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하루가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전엔 생각도 안 했던 것들이 이제는 전부 고민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몸이 아프다는 건 삶이 끝나간다는 신호가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요청이라고. 더 빨리 살라는 게 아니라 더 조심히 살라는 것. 더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덜해도 괜찮다는 허락.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한계를 인정하라고.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그것이 평온으로 가는 길이라고. 니체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몸의 언어를 들으라고. 고통을 통해 깊어지라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고통이 당신을 파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을 성숙하게 만든다고. 아픈 몸을 다스린다는 건 고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몸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대신 이해하고, 거부하는 대신 받아들이고, 외면하는 대신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몸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동반자입니다. 늙어가는 것도 아픈 것도 불편한 것도 전부 함께입니다. 이 몸이 바로 나이고 나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몸과 싸우지 마십시오. 몸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쉬라고 하면 쉬고 천천히 가라고 하면 천천히 가십시오. 그게 스스로를 존중하는 가장 조용한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몸이 늙어도 삶의 존엄은 늙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 한켠에 잠시 머물렀다면 표시 하나 남겨두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들이 가끔 필요할 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이어져 있겠습니다. 이곳은 마음사색이었습니다.